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83쪽 현대사회의 도덕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본의 현대사회의 도덕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치의 위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치의 위기, 배경, 현대인의 불안심리, 이것이 이제 가치 위기가 오고요. 의미, 가치에 대한 신념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결과, 가치 위기의 결과, 우리 개인은 가치관의 혼란이 올 수 있고, 사회는 기본이 되는 규범들에 대한 사회 성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원인 나와 있죠. 이거 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위기의 결과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과학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세 덩어리가 원인이다 말이죠. 과학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 싸잡아서 밑줄 하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2번에 과학지상주의가 나온 겁니다. 잠깐 한 장 넘어가서 보실까요? 넘어가니까 3번에 개인주의가 나와 있죠. 그 밑에 4번에 쾌락주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과학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오늘날 가치 위기를 갖다 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과학지상의 의미,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과학이 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모든 과학의 산물, 과학적 인식과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를 어떡합니까? 무시하는 입장이다. 과학 하나만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784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과학기술 발달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긍정적 측면, 생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물적 풍요와 수명의 연장,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고 전자통신 발달로 자료 처리 능력의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 과학기술 발달에 여러분들은 교재에다 이 부정적 측면이 있죠. 여기다가서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 밑줄, 전쟁의 위험 밑줄, 인간 가치관의 위기. 인간 가치관의 위기. 왜 생깁니까? 신속화, 여유상실, 과학지상주의 때문이다 말이에요. 지금 타이틀은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과학을 너무나 짱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 밑줄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과학을 너무나 짱으로 바라보니까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 문제가 생겨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 개인주의로 갑니다. 의미. 국가나 사회보다 누가 우선한다? 개인이 우선한다. 끝머리 밑줄 하십시오. 개인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되는 거. 국가주의죠. 이 국가주의는 국가를 우선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실상 사회보다 선행한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치면에서 또는 권리상 개인을 우선시켜야 하는 주장. 그러면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의적이므로 위에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의적. 그 뜻이 다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개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을 우선시한다. 그거 하나만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보세요. 공동체와 그 규범들에 대한 결속보다는 후반부 밑줄 개인과 자유권 및 이유관계를 강조한다. 결국 개인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인주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요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 측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그렇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념을 취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있고, 또 세 번째,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죠. 자, 개인주의에, 여기서도 이 개인주의에 여러분, 부정적 측면,
여기다 여러분 중요표시 부탁드리면서 네 덩어리 나와있죠. 첫째, 공동체와 개인의 연결관계나 공동체의 가치가 소홀하게 다뤄진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치가 소홀한다. 그거 밑줄. 두 번째,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는 의욕, 공동체의 정당한 권위에 대한 불인정. 예, 공동체에 참여하는 의욕과 권위에 대한 불인정. 이렇게 밑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별다른 생각 없이 행동 옮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다른 없이 행동 옮긴다. 그거 밑줄. 자, 따라서 4번. 예, 노미노미, 아노미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가치관의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개인을 우선시하는 게 개인주의 아닙니까? 각자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아노미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고립도 밑줄, 이기주의 밑줄. 적당한 개인주의는 좋습니다만은 그 개인주의가 지나칠 때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쾌락주의로 갑니다. 의미.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감각적 쾌락이나 만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이다. 감각적 쾌락, 강조, 그 정도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쾌락을 가해되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간의 행복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죠. 자, 문제점. 이 문제점에 나가서 좀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첫째, 많은 선들이 피해를 입거나 희생당할 수 있다. 선. 착한 것들, 좋은 것들이 피해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자, 785쪽으로 오셨지요. 두 번째, 지나친 쾌락의 추구는 사람들의 자질을 잃게 하고 동물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 싸잡아서 밑줄. 쾌락도 적당히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쳐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오늘 너무 공부 잘된다 해가지고 밥을 세웁니다. 이거 그 다음 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이나 직업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렇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일을 이 돈벌이 수단, 쾌락의 수단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쾌락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밑줄. 다섯 번째, 물적 쾌와 반드시 인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밑줄 부탁드립니다. 자, 따라서 한번 쾌락주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뭐냐 말이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첫째,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과 도덕성을 갖추자. 예, 후반부 밑줄. 두 번째, 물적 쾌락을 넘어 인간에게 고유한 후반부 밑줄. 심미적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해야 되겠다. 세 번째, 쾌락이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밑줄부터 할까요? 후반부. 최고선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정신적인 만족, 심미적인 이 마음의 그 아름다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사회적 도덕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사회적 도덕 문제. 과거와 현재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뭐 여기도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도덕적 문제의 원인을 주로 개인에게 돌렸어요. 요거 좀 밑줄 할까요? 과거는 개인에게 돌렸다. 그거 밑줄. 그러나 현재는 도덕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밑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사회 자체 찾는 시도. 그건 빨간 줄로 밑줄해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적인 도덕 문제는 개인의 문제 플러스 사회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가보세요. 과거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잘못돼서 발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개인. 그 개인만 밑줄놨어요. 현재는 그런 뭐냐. 싸잡아서 밑줄해야 됩니다. 사회 구조, 제도,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발생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현재 쪽에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는데 특히 사회 구조, 제도, 정책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주 그냥 빨간 걸로 표시해놓고서 별표를, 왕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래놓고서 가로 입어내보니까 그래서 사회윤리가 등장하게 됐더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사회윤리가 등장했다. 자, 2번하고 3번 이 내용이 전부 다 니, 부, 어라고 하는 분,
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교재는 지금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은 안 써놨습니다. 일부러 안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니부어, 이 양반은 말이죠. 이 사회 윤리,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 사회 윤리, 잘못된 사회 구조,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니부어를 꼭 여러분들 띵크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사회 윤리 등장배경 문제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가 소유된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내가 소유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난 대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단에서 대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잡아서 밑줄 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인, 사회 집단 도덕과 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도덕과 행동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저하될 수 있다. 사회 집단 도덕과 사회적 행동은 밑줄, 개인의 도덕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저하다 밑줄. 보세요. 우리 각 개개인들 보면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다 멋진 분들입니다. 근데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난 데모하고 싶지 않은데 데모하자는 결정이 났어요. 그 할 수 없이 데모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보세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사회 집단이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하더라도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개인들이 비도덕적인 개인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서 해결책. 그래서 이 해결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개인윤리와 사회를 구분했다. 누가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예? 그래서 그거 밑줄 하시면서 사회 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개선해야 된다. 강력히 밑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말이죠. 사회를 강조하는데 개인윤리 플러스 사회윤리입니다. 개인윤리는 말이죠. 개인의 노력입니다. 개인이 노력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반의 사회윤리 여기다가서 액센트를 찍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사회윤리. 예? 잘못된 사회 구조, 제도, 법 이런 걸 개선하는 쪽에다 이 양반이 액센트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잘못된 사회구조 제도 법만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의 노력도 분명히 하면서 더 신경을 쓸 부분은 잘못된 사회구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노력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차이점. 자, 요것도 비교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기본 입장 개인윤리. 개개인이 도덕성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윤리 쪽은 그걸 안 해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 밑줄 아니라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개개인의 노력 플러스 사회 도덕성 회복 밑줄. 개인의 노력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아닙니다. 개인이 노력하면서 플러스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 사회 도덕성 회복. 거기다 액센트를 찍어야 됩니다. 그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니부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강조점에 가서 보세요. 개인윤리.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 도덕적 각성을 강조한다. 이 개인의 양심, 개인의 도덕성 이걸 강조하는 게 개인윤리입니다. 개인윤리, 그 개인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윤리 쭉 보세요. 사회의 구조나 정책 등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거 밑줄. 그 다음에 개인윤리 이해가 나와 있죠. 공자는 개개인이 인을 회복할 때 개개인이 인을 회복한다. 공자가 주장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거. 인은 이제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물다움은 되겠습니까? 그걸 회복함으로써 사회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성과. 개인이 깨달음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나 사회윤리 쪽으로 밑줄 부탁합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한다. 이름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부어.
개인의 이 노력이라고 하는 개인율이 플러스 잘못된 사회구조, 제도, 법을 개선한다고 하는 사회윤리 쪽에다 액센트를 찍어서 강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니부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보니까, 786쪽이죠. 자, 타이틀이 뭡니까?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이죠. 여러분,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도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 띵크 아시죠? 100%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 문제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필수적으로 내는 겁니다. 같이 편하게 읽어봅시다. 1번, 환경 문제 발생. 인간과 환경에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 자, 요거는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렇죠. 그릇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밑줄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 자연환경을 개발, 변형을 시켜요. 이 밑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고갈 환경 오염이 생기죠. 밑줄 하시고. 그러므로써 생태계가 파괴되죠. 그러므로써 그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된단 말이죠. 싸잡아서 밑줄. 동그라미 2번.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후보 한번 밑줄 할까요? 성장 그 자체에 끊임없는 그런 추구, 개발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가로 3번에 와서 환경오염 해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밑줄 부탁합니다. 개인의 양심에 호소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그라미 2번 강력하게 밑줄해야 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법 만들어 보세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벌금 내면서 개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사고방식과 행동이 있어서 바로 이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한다. 싸잡아서 믿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법 강력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근본이 사람 개개인의 근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죠. 와,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 밑줄 해놓으시고 가로 1번 서구인의 인간주의 사고방식 그거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인 하면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서구인 이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자연을 무조건 개발, 이 파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됩니다만은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서 보세요. 서양인의 자연관, 자연에 대한 파괴와 침탈을 일삼는다. 자연에 대한 파괴, 침탈에서 밑줄. 따라서 2번에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그거 밑줄. 자연은 인간의 벌어야 수단, 그거 밑줄. 동그라미 3번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인간을 제일 모든 자연은 바로 인간을 위한 도구로 가진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 그거 밑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여러분 이거 좀 찌우고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서구인의 이 자연관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서구인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대한 어머니 같은 자연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인 하면은 어떤 사고방식, 인간 중심 이퀄 자연 정복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분이 서양의 이제 바로 경험론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베이컨.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이컨이 자랑하는 보세요. 베이컨은 너희는 땅을 관리하라는 성격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에 대한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환경 위기를 초래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다. 땅을 관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냅다 이용, 개발, 정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자연 정복적인 사고를 갖게 한 그 원흉이 바로 누구다? 베이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동그라미 5번 서양의 자연관에 대한 와 여러분 이 동그라미 5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 서양의 자연관, 서양의 정복적 자연관에 대해서 서양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어떡합니까? 이 베이컨의 이 자연 정복적 사고에 대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어떡합니까? 강력하게 서양의 자연 정복적인 이런 자연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너들 반성해라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그거 서양의 정복적 자연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비판했다는 거 아주 빨간 걸로 밑으로 호도로 펴시고 내용을 보세요. 환경 문제의 본질은 모든 존재를 객관화할 수 있고 수량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천연 자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래서 서양 천하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바로 오늘날 환경을 오염시킨,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이 하이데거가 철저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이컨의 자연 정복적 자연관을 누가 비판했다고요? 그렇죠. 하이데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바로 이번 자연상태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인간의 무지. 와, 요것도 좀 타이틀 빛을 부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연의 무슨 작용에 대해서 뭘 이해? 자정작용. 가만히 내비두면 스스로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서 뭘 이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 자연의 질서와 한 인간 문명의 조화로운 공정모색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거 몇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또 하나가 있죠. 무절제한 소비 행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자연 환경이 절단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게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해보시니까 환경 문제 그 타이틀을 좀 밑줄에 놓으시고 가로 1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숙제가 뭐냐? 편하게 읽어봅시다. 생태계의 보존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생태계 보존과 다양성 이해, 그 정도 밑줄에 놓으시고 두 번째,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예, 그것도 밑줄 할까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이죠. 예,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막 이 경제, 이 개발의 척수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 모래만 날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 개발하면서 각종 그 우리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이 말이죠. 확 날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이번에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동양의 사상들, 이거 여러분 별표 부탁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육아의 공동체주의, 그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가의 무의자는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교의 생명준 생각 밑줄. 이 세 덩어리가 바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우리 동양의 사상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서양인하고, 요 위에 딱 하겠습니다. 서양인하고 동양인. 서양인, 동양인의 사고방식. 우리는 말이죠. 자연 중심입니다. 자연 중심.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 정복이 아니고 자연과 뭡니까? 그렇죠. 좋아. 이 조화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육아의 공동체주의, 도가의 무의자연, 불교의 생명준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육아의 공동체주의를 보시니까 공동체주의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기억에.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하는 사회적 존재. 더불어 살아간다고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회존재 밑줄. 그 다음에 니은 생태계 연결고리인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한단 말이죠. 화합과 조화 강조 밑줄. 세 번째, 생명 공동체까지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뭐 육아의 공동체주의라고 했잖아요. 생명 공동체. 다 공동체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환경 철학으로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의 연결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연 생태계 모든 생명들이 이 살아 숨쉴 때 우리 인간의 생명도 살아 숨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도가의 무의자연. 여러분이 이 도가의 무의자연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이 노자, 이 양반이 이제 주장했다고 하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자, 내용을 보시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밑줄 끝까지 부탁합니다.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위자연. 무위자연할 때 무자, 없을 무자입니다.
위는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그야말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서 니은에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을 조절하고 욕망 조절 밑줄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문명의 방향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후반부도 밑줄가 있어요. 성찰, 반성한다는 얘기죠. 3번에 가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 나와 있습니다. 기억, 모든 생명체를 잠재적인 부처요 보살로 생각하는 생명존중 사상. 모든 생명체를 다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거 밑줄하세요. 파리도 부처요. 이 멍멍이도 부처요. 우리 사람도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관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거 싸잡아서 밑줄. 디귿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욕심과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와, 이것도 밑줄하십니다. 욕심, 집착 때문에 우리 인간들 고통의 위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을에 가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 집착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다. 싸잡아서 밑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